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이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오프라인을 학원을 다녔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 1시간 전에 가서 제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또 한 2시간 공부하고 집에 오고 요거를 거의 8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요. 심지어 학원 방학 때도 저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정도로 정말 집에서 학원까지는 나가서 학원 문까지 들어가는데 딱 1시간 거리 걸리거든요. 편도만. 예, 그 왕복이면 2시간이잖아요. 이 2시간을 8개월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작년에 100일 남았을 때를 문득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느덧 9개월, 8개월, 7개월 하더니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100일 때 정말 첫 번째가 가장 초조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이 10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 세 번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복 2시간이 정말 아깝다. 왜냐면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고 해야 될 게 내가 보이긴 하는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달 동안 하다 보면 이거 몇 바퀴 못 돌겠네? 라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또 9월 달부터는 동영 모의고사, 백선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계속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 수업을 진도를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보면 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0일 날 그 정기수 선배님들이 와서 정말 작년에 자기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를 줬을 때 진짜 이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 걱정으로만 가득 찼던 그 100일이었던 것 같아요. 100일 그 행사죠. 학원에서 행사가 딱 끝난 다음에 제가 아마 그 시간 4시간 학원 시간인데 아마 3교시 끝나고 바로 집에 갔던 기억이 바로 납니다. 왜 집에 갔냐? 제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지금 나한테는 시간이 모자르다. 이렇게 남의 합격 얘기를 듣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나?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7월 10일경이었으니까 9월 초까지 한 50일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50일을 학원을 나와서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학원을 가지 말고 아침에 나와서 바로 집 앞에 스터디 카페 가서 1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빨리 시작하고 1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늦게 끝내서 집에 오자 이 생각밖에 없어요.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백선을 할 때 특히나 동영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실제처럼 첫 교시 때 40문제를 주거든요. 그리고 풀고 2교시 때부터 교수님들이 해설 강의하고 그 다음에 2교시가 끝나면 그 학원 뒤에 그 점수판이 붙어요. 각자 수험생들이 실제로 몇 점 나왔는지 이름까지는 안 붙고 핸드폰 뒷자리가 붙어서 1등이 몇 점, 2등이 몇 점 이렇게 딱 다 붙여놔요. 학원 뒤에. 그러면 내가 5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터디 카페 가서 정리를 하고 50일 후에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자. 그럼 내가 몇 등 안에 드는 건지. 그 50일 동안은 학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교수님들이 예상 기출 문제를 푸는 시기였거든요. 너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고 그 범위가 들쭉날쭉하니까 오히려 더 외워야 될 것만 많아지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게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할 건 점점 더 많아지고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나는 지금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그동안 8개월 동안 한 번도 아깝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이 시간 너무 아깝다. 학원 왔다 갔다 해서 버리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이 아침 8시에서 2시까지를 그동안에는 학원 가는 시간과 학원에서 진도 따라가는 시간으로 할애를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 8시부터 이 2시까지는 온전히 제가 요약서를 한 과목을 쫙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50일 동안 그거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9월 1일 날 짜잔 하고 학원에 다시 입성을 합니다. 뭐하러? 동영모의고사를 보고 과연 내가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과연 내가 몇 등을 하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교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이 학원 진도를 따라가면 과연 될 수 있나? 이런 지금 혼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1차만 해야 되나? 1, 2차 동차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아주 현실적인 기간일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결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만약에 내가 동차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간 테이블을 내 시간에 맞게 짜야 돼요. 언제를 기준으로? 10월 말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해서 짜야 돼요. 거꾸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볼 거고 그 전날에 모든 과목을 다 요약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며칠 간격으로 전체 과목을 요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또 몇 번을 풀어봐야 되고 각 월별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고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고 선생님 백선도 풀어봐야 되고 그거를 또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봐야 되고 기존에 틀렸던 기출문제도 봐야 되고 요약집도 외워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 1차만 해야 되는지 2차까지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얼만큼? 그 시간도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공부해야지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는 아마 이 정도 되시면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제가 작년에 100일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100일 남았을 때 학원에 앉아서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진도를 따라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와서 응원을 해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했었고 그럼 이 시간이 아까운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나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9월 달에 다시 학원에 나와서 여기 진도 따라갔던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내가 경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집으로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태까지 7, 8개월 달려오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되게 지쳐있을 시간인데 정말 공부하기 싫은 그런 날씨와 계절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100일을 소홀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100일을 얼마나 집중하고 내가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분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봤어요.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집중해 못해서 떨어지신 분도 봤고요. 반면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100일을 정말 집중하셔서 합격하신 분도 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9월달, 10월달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전체 수험생 평균이 나오고요. 내 점수가 나오고 내가 총 몇 명 중에 몇 등 이런 게 나와요. 그때 과연 내가 말씀드렸죠. 학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몇 % 안에 들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 붙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만 하면 가자 해서 그 100일 남았을 때는 정말 제 학원 다니면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는데요. 9월달 10월달은 제가 공인중개사 준비하면서 정말 편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는 거를 딱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 단 이렇게 꾸준하게 끝까지 시험 보는 날 지치지 않고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게 했던 게 9월달, 10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7월 10일경부터 8월 말까지 이 50여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그 6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외우고 기출문제를 풀고 했던 거를 매일매일 반복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9월달, 10월달에 나오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 날이 100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이팅만 하라는 말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 10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이 지금부터 50일, 특히나 9월 1일까지, 8월 말까지, 지금부터 8월 말까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니까 이 시간을 온전히 본인한테 집중해서 나한테 맞는 시간 스케줄을 짜서 그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후회 없이 9월, 10월 달을 마무리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결국은 저는 암기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를 계속 풀려고 그러는 거는 답을 외우는 거예요. 문제를 외우고 답을 외우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이해해서 맞추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외우지 않고 계속 이해만 하려고 하고 수업만 듣고 강의만 듣고 이해하고 시험을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당연히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내가 풀 수 있는 시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각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런 전략이 없이 그냥 뭐 인강 들으라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강의만 듣고 그다음에 학원에 가서 그냥 그 시험에 맞춰서 강의 듣고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문제 풀고 그럼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단원별로, 챕터별로 기출문제, 예상문제 푼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까먹어요. 단원별로 풀고 다음 주에 그 다음 거 풀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거 풀면 그 전주 했던 앞 단원 두 번째 단원은 또 까먹어. 차라리 이번 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음 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 다음 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속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연습을 하시면 까먹지를 않아요. 까먹어도 덜 까먹고요. 이제 더 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학원 진도를 따라가거나 인강 진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이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 합격하는 전략을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럼 합격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합격하는 노하우 영상을 여러 영상을 찍었지만 이 영상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략을 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략? 합격 전략.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 1차, 2차 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단,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초점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그 날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세요?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받아요?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잖아요. 그럼 평균 60점 이상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60점 맞을 만큼 외우면 되잖아요. 그럼 60점 맞을 만큼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보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까먹기 전에 내가 여러 번 보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빈도수가 자주 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면
이게 시험 보기 전에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면 내가 이제 까먹는 시간보다 내가 기억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결국 시험 때 생각나게 되고 시험 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게 정확한 합격 비법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무조건 합격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합격 전략은 뭐냐면 이 6과목을 시험 보기 전에 각 과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요약집을 쫙 보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면서 끝까지 내가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예요. 근데 거기다 추가로 내가 시험 보는 당일날 이걸 또 30분 내로 내가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안정적인 합격이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아무 전략 없이 그냥 학원 진도 따라가면 합격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전체 6과목을 쫙 정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금 시기로 삼으셔야 된다. 근데 아마 지금 그렇게 내가 시험 보기 전날 6과목을 전체를 쫙 요약집을 암기하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다음날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이 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지막 2달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제가 설명했던 모든 공부 방법의 핵심은 이 방법입니다. 최대한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과감히 던져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를 가려내야 되는 시기이기는 맞는데, 기본적인 뼈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기본적인 뼈대라는 거는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연습, 요약집을 본 다음에 해당 과목을 한번 기출로 푸는 연습, 푼 다음에 내가 틀렸던 부분을 요약집에 다시 적는 연습. 요 3가지 기본 틀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이 3가지 기본 틀에서 버려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속도를 버린다거나, 목표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시면 안 돼요. 이 기본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균 60점 이상을 맞을 건가 하는 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핵심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 기억력 감퇴에 대한 현실을 절감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까먹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나이가 좀 있거든요. 75년 토끼띠예요. 나이가 꽤 있어요. 저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막 예체능까지 다 하면 과목이 막 12과목, 15과목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면 한 4일에 걸쳐서 보잖아요. 하루에 작게는 2과목, 많게는 3과목을 걸쳐서 봐요. 그걸 4일에. 그러면 이걸 저는 한 2주 전부터 스케줄을 잡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그 시험 보기 전날에는 당연히 그 시험 볼 과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당일치기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저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당일치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당일치기보다는 그 과목 수와 그 다음에 공부할 양과 암기할 양이 훨씬 넓고 큰 당일치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우리가 까먹기 전에 시험을 봐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모의고사를 보면 이걸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과목만 시험을 본다. 2차 과목이 뭐가 있어요? 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공법이 너무 약해.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공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2차 시험을 딱 쳤더니, 평상시에는 공법이 제일 40점대 나고 잘 안 나오는데 시험 성적이 그렇게 치면 공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전에 60점, 70점 맞던 공시세법과 중개사법이 50점대로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고, 이게 왜 그럴까를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어떤 과목을 공부했느냐가 시험 점수랑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그 과목을 다 요약해서 보면 당연히 그 다음날 볼 수 있는 그 과목은 까먹지 않고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시험 당일날 공차 총 6과목을 그 전날에 한 번 다 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과목을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험 전날에 이 6과목을 다 정리해서 본다?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갑자기? 그렇다고 내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시험 전날에 내가 뭐 공법이 약해서 공법이 불안해서 공법만 본다? 그러면 시험날 어떻게 되세요? 공법은 좀 잘 나오겠죠. 근데 나머지 5과목, 1차 과목, 2차 과목, 나머지 3과목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내 평상시 실력보다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에 무조건 내가 시험 볼 과목을 한번 다 봐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암기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당일치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전체 6과목을 한 과목으로 가정했을 때, 이거는 내가 그 다음날 볼 당일치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보기 전에는 무조건 그 전날에 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까먹기 전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고 당일치기 공부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마지막 스케줄을, 당일치기 스케줄을 짜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했던 방법입니다. 한번 예시로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10월달 달력이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언제 봐요? 28일날, 토요일날. 이날 봅니다. 시험날. 이날 시험날이에요. 이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날 가서 각 과목을 시험 보기 전에 30분씩 요약집을 쫙 훑어보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럼 시험 보기 전인 10월 27일 날은 동차 준비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가 이날 총 6과목, 공시법과 세법을 따로 한 과목씩 하겠습니다. 총 6과목을 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날 시험 보기 전날에 총 6과목을 정리하고 다음날 시험을 봐야지 까먹지 않고 내가 맞을 수 있는 부분을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6일 그 하루 전날은 어떻게 되냐면 1차 과목 2과목 하고 플러스 한 과목, 2차에 한 과목 해서 총 3과목.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25일은 2차 과목, 4과목 중에 아까 이쪽으로 간 한 과목을 제외한 총 3과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3과목씩 하는 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23일, 24일 날 1차 과목 플러스 한 과목에서 총 3과목, 그 다음에 24일 날 2차 과목 마이너스 하나에서 총 3과목을 이렇게 2번 서클로 해서 3과목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씩 짝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과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과목을 정하셔서 2과목씩, 그래서 총 6과목으로 했을 때 A, B, C 이런 식으로 2과목씩 3개의 팀이 짜이겠죠. 그래서 이날은 A 2과목, 그 다음에 21일은 B 2과목, 그 다음에 22일은 C 또 2과목, 이런 식으로 하고 이 2과목 정리를 한 3바퀴 정도 돕니다. 그럼 여기 다시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A, B 이런 식으로 C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14일부터 토요일이죠. 10월 14일부터 2주 전략으로 이제 시험까지 2주 전략으로 스케줄을 다 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아마 지금 학원 수업과 인강 수업이 10월 13일 금요일 날 종강하는 거로 맞춰져 있어요. 예, 지금 10월 마지막 10월 동영 그다음에 백선 이 특강이 10월 13일 날 종강하는 거로 맞춰 있고 나머지 2주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예,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짰어요. 14일부터 두 과목씩 짝을 지어서 ABC로 나눠서 이거를 세 사이클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과목씩 짝을 지어서 두 사이클로 하고 마지막 시험 전날은 한 번에 총 과목을 6과목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은 당연히 시험 전에 가셔서 30분씩 요약집을 쫙 보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저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운전면허 시험처럼 당일치기가 가능한 시험이긴 한데 그 총량과 외워야 되는 게 우리가 시험을 봤던 그런 과목보다 10배, 20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루 안에 당일치기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치기 할 수 있게끔 그 하루 전날에 이거를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시험날 그 실력이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큰 실력이 점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하루아침에 시험 전날 이걸 6과목을 정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한테 주어진 2주 동안을 내가 이런 컨셉을 맞추고 계획을 잡고 두 과목씩, 세 과목씩 마지막 6과목을 요약 정리하는 스케줄을 잡고 하시면 꼭 성공할 수 있는 당일치기 전략이 된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각 학원이나 그 인강에서 동영모의고사가 시작되는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공부법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은 현재 시기에서는 해당 과목의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외워야 되고 해당 과목의 기출문제, 40문제를 꼭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요약집에 표시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표시하는 이 세 가지 기본 뼈대가 제가 강조하는 합격 방법입니다. 근데 이 기본 뼈대 합격 방법이 꽃을 피우는 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 동영모의고사를 치는 이 앞으로의 이 4주간 한 달 4주간이 아마 제 공부법에 꽃이 피는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동영모의고사는 오프라인 학원 기준으로 보면 아침 10시 1교시에 40문제를 50분 동안 시험을 치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답안지를 줘요. 그래서 내가 채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 이 3시간은 해당 과목 교수님이 나와서 요약하면서 정답풀이를 해주시는 게 이 동영모의고사고 이게 6과목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잡고 4주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4번 정도는 똑같이 시험을 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모의고사 때 제가 말씀드린 기본 뼈대의 공부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갑자기 쭉 향상되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이 민법 동영모의고사다. 그러면 그 하루 전날 일요일 날을 나는 아침부터 민법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면서 1회독을 합니다. 1회독이 다 끝나면 여태까지 풀어보지 않은 새로운 기출문제를 하신 문제를 제가 시간 50분을 재놓고 진짜 시험처럼 풀어봅니다.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해가지고 요약집에다가 틀린 문제를 체크해서 요약을 해놓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날 학원에 가셔서 교수님이 내신 이 민법 40문제를 시험을 보시면 돼요. 내가 하루 전날에 요약집을 1회독을 했고 기출문제를 풀었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민법 시험을 볼 때는 아직까지 민법의 이 요약집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그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시험 보기 전에 딱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서 요약집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쫙 봅니다. 예, 훑어보듯이 꼭 외워야 되는 부분만 쫙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훑어봐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험 내용이 전혀 생소하지 않고 어저께 봤던 외웠던 그 다음에 아침에 봤던 부분이 바로 시험 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주간을 6과목 4주간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그 시험을 본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 점수랑 자기 점수를 봤을 때 내가 과연 평균 점수보다 얼마큼 위치에 있느냐를 판가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4주간을 하면 과목당 적어도 4번은 하루 전에 내가 1회 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요약집에 다시 적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30분 동안 요약집을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낸 문제를 쫙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요약집에 적는 패턴을 적어도 과목별로 4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하는 이 4주 기간 동안에 점점 내가 시험에 익숙해져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요약집에 있던 내용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 적용하는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내가 안 까먹게 되고 어떤 내용이 바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동영모의고사를 1교시에 보고 답안지를 줘요. 그럼 바로 쉬는 시간 내가 맞춰볼 수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맞춰보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집에 가세요. 2교시, 3교시, 4교시 남아서 해당 과목 교수님의 정답풀이를 보시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들어야 되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교시 10시에서 11시까지 시험을 보고 답안지 나오면 채점하고 뭐 한 교시 정도는 틀린 부분을 내가 표시를 해도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틀린 문제를 표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과목이 예를 공시법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공시법 요약집을 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면서 1회 독을 하고 또 새로운 기출문제 40문제를 시험 보듯이 치고 틀린 문제를 요약집에 치고 그 다음날 또 학원에 가서 시험 보기 최소 한 30분 전에 내가 요약집을 쫙 외울 부분만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낸 실제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동영 모의고사를 치고 교수님이 설명하는 문제풀이 2시까지 그걸 다 듣고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음날 과목을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은 그 공부 시간이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오셔서 틀린 문제를 차라리 요약집에 내가 펜으로 쓰면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낫지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문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문제를 그걸 굳이 앉아서 3시간 동안 듣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는 거는 그냥 내가 인강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그때 당시에는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찾아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때 또 까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내가 틀린 문제를 요약집을 보면서 왜 틀렸는지를 보면서 체크하시면 그 내용이 더 까먹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을 봤을 때 내가 이걸 틀린 문항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났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6과목을 4주, 한 과목에 4번씩 한번 해보시면 이 패턴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과목별로 쭉쭉쭉쭉쭉쭉 상승하는 걸 아마 체험하실 수 있겠고 자신감이 붙는 걸 또 체험하실 거고 머릿속에서 그동안 까먹던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네 라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되실 거예요.